안녕하세요. 유튜버 발금비 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세무사님을 모시고 일반인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게 재미나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잘 좀 또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예.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2026년도 네. 다주택자의 보유세 또는 네네. 양도세 중과 어떤 절세 전략이 있나요? 요새 뭐 아주 뜨거운 핫 이슈인데. 네. 우선 다주택자라고 한다는 거는 주택을 2채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다주택자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법이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물론 음, 정책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데, 음, 그 보통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주택에 대해서만 불로소득처럼 중과를 많이 하냐,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너무 많다. 음, 그래서 이제 중과를 해서라도 집을 매도하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다 내 집을 갖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양쪽이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정치적인 문제는 뭐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세금에 대해서 절세적인 부분만 우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요, 2026년 5월 9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 배제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를 하더라도 중과를 안 했어요. 음, 그게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한시적인 법입니다. 음, 원래는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1년 연장을 해서 올해까지는 연장이 되었어요. 그게 5월 9일까지인데 쉽게 얘기하면 5월 9일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일반과세, 음, 5월 9일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중과세, 최소 10%를 더 하든가 아니면 최고 30%까지 더 중과를 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절세를 할 생각이시면 우선은 5월 9일까지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양도조세특례제한법이 혹시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장 안 됩니다. 이미 그거는 이제 다 얘기가 다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계약서라도 먼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중과가 안 됩니다. 음,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주택자인 분들은 일단은 양도 차익이 적게 나는 주택부터 먼저 양도를 하면은 그만큼 양도 차익이 적기 때문에 양도세를 적게 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도 차익이 가장 많이 나는 주택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은 당연히 1주택은 이제 양도세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양도 차익이 많은 주택을 하시는 게 절세에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이 양도 중과세라든가 이 다주택자의 보유세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이라고 하는 게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은 저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게 인식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의 안정성이라고 그러는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세법은 너무 자주 바뀝니다. 1년에 맞아요, 한 번씩 맞아. 바뀌거나, 진짜로.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도세 신고를 할 때마다 속칭 그냥 살얼음 걷는 그런 기분이에요. 혹시나 뭐가 잘못되었을까? 이때 이 음, 법을 적용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 전에 바뀐 법을 적용을 해야 될까? 바뀐 음, 법을 적용을 할 때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음. 때문에, 한때는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에 대해서 양도세라는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예, 세무사인 저희도 포기를 할 정도고, 당연히 관할 세무서에서도 모른다 할 정도였으니까, 음, 그게 뭐냐면 법의 안정성이 헤쳐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사회에 혼란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 수립이 되었을 때는 그 정책에 맞는 세법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서 법의 안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음.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근로소득세를 내잖아요. 당연히 세금을 네네네. 내겠죠. 네네. 사업을 열심히 하면은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네. 양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아니면 좋은 물건을 갖다 확인을 해서 수익성을 확인을 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부동산을 보유를 하면서 보유세 다 내고 네. 취득세 다 내고 나중에 양도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노후자금을 쓰는 분들도 대다수 있겠지만은 그런 노력에 비해서 너무 과중하게 양도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도 뭔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음. 생각이긴 합니다. 예. 뭐 근데 이게 세무사님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희 댓글에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예, 자, 현금 예, 그리고 부동산 이 두 가지 종류를 봤을 때 예. 어떤 식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유리하다고 보나요? 전문가입 증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현금 같은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결론적으로는 부동산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녀도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증여를 할 때 증여 가액을 높여버리면은 매입 가격이 높아졌겠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나중에 양도를 하더라도 그 차익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부모님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할 때 혹은 나중에 좀 더 연세가 높은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를 하게 되면은 매입 가격과 양도할 때의 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도세를 많이 내겠죠, 그 부모님이. 그럼 세금 뗄 걸 다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딱 짚어서 얘기하면 예. 현금으로 물려주는 게 좋은가요? 부동산으로 물려주는 게 좋은가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이 더 유리합니다. 또 이런 댓글 질문들이 있어요. 사업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네.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개인 명의로 매입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절세에 유리한가요? 라는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약간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업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인 사업자, 아니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예.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소매나 아니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과 관련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닌 이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부동산을 주 업종으로 하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을 하셔서 그 법인으로 해서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는 게 네, 이해가 됩니다. 예, 네.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예. 않을 경우에 네네. 부동산의 어떤 법인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네. 개인 명의로 했을 때 더 절세 효과가 있다는 지금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댓글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하는 건데요. 예. 올해 세법 개정 방향이 네. 부동산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또 아시겠지만 2025년 세법이 개정되고 또 2026년도 조세특례법 제한이 이제 많이 또 개정이 될 건데요. 개정되는 포커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 특히 네,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많이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으로 보는 이미지가 아직 강하게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본인들에게 이득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 제가 이제 세금 신고를 하다 보면은 애로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세입자와 뭐 다투는 분들도 있어서 세금적인 부분, 보유세 부분, 취득세 부분, 그 다음에 뭐 종부세 부분까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는데 양도세까지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댓글에 있는 어떤 질문인데, 예. 땅을 매입했을 때, 꼭 본인이 알아둬야 되는 세무적으로, 예. 꼭 알아둬야 되는 어떤 팁,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개인과 법인으로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반 개인이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 토지죠. 네네. 예, 토지 같은 경우에는 면세인데, 면세 토지를 구입을 할 경우에는 그 토지가 본인에게 얼마나 좀 이득이 되느냐, 나중에 팔 때 이득이 되느냐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 토지에 대해서 뭐 인지도라든지 집가 상승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할 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에서 최고 12%까지 취득세가 있으니까 취득세를 갖다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 나눴을 때는 법인은 그 업종이 부동산 전문 법인이 아닌 업종이 토지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게 비영업용이냐 혹은 비사업용이냐를 따지셔야 됩니다. 네네. 비영업용으로 하게 되면은 그 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도할 때 중과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부동산 전문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토지가 비사업용이면은 속칭 이제 나대지라고 그러는데, 그 나대지를 매입하게 되면 비사업용도 마찬가지 추가 과세 부분되는 게 있으니까 비영업용이냐 또는 비사업용이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확실히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토지를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무 쪽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좀 훌륭한 세무사님을 통해서 좀 훌륭한 답변을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동산 유튜버 밝은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